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마약사건, 성범죄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통 관련 사건 진행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된 범죄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최근에도 지난주랑 이번 주 좀 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소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무혐의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벼운 벌금형 나온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좋은 결과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 보면은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사건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앞에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진아웃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대응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교통 관련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차량 매도증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뭐 차량을 매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점, A씨의 주변 사람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씨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음주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8 굉장히 수치 높았죠. 로 매우 높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래서 이 접촉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로만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 단계에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운전 치상 이런 게 성립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도 이제 뭐 별도로 이제 문제를 삼지 않기로 얘기를 잘 나눴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은 성립이 되지 않았고 그냥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필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형 관련된 자료들 어필했고 법률적 주장했고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뭐 요거 판결 내리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번에 한해서 이제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선처를 해준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치도 높았고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회 동종으로 2회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3진이죠 3진. 지금 제가 2진 규정이 적용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2진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형사처벌은 3회를 받았었습니다. 3회를. 그러니까 3회째죠, 이번이. 그래서 이제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교통사고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뭐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충분히. 뿐만 아니라 수치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었으나 잘 대응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 판례나 실무상 처벌을 굉장히 엄중하게 했습니다. 실제 징역형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생각하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징역형 충분히 선고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재판 진행해 보면, 그리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저한테 항소심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도 많고,
음주운전 2진 이상이 문제된 경우에는 이제 진짜 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2진 이상인 경우에는 저 같은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